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부품, 기계 부품에 대해서 마스터캠으로 캠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자체는 이렇고요. 캐드 도면을 불러와서 할 건데, 작업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장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4-10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원호니까 여기 R은 5고, 지름으로는 이제 10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요렇게 얘는 지금 이제 부분 단면 때문에 가려졌는데 실제로는 요 면이 요렇게 라운드를 쳐서 요렇게 빠져나와 있고 요 부분만 이제 가공을 할 거고요. 요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또 여기 파이에 원이 하나 관통되어 있는 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가지수로는 한 가지, 장공,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열린 포켓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열린 포켓,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제 홀 관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은 20파이 H7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폭은 관통 포켓 관통이 아니고요. 열린 포켓은 이제 26파이 공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깊이는 여기 5라고 하는 깊이가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캠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또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우선 마스터캠 X9 버전에서 열기 누르셔서 이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 자체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토캐드 파일로 바꿔놓고 드릴 지그라고 하고 얘를 열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예, 이렇게 화면이 있다, 그죠? 음. 근데 이게 화면이 커진 이유는 여기 어딘가에 뭔가 또 다른 게 있나요? 뭐 특별한 게 있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보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을 정리를 해도 되고요. 캐드 파일을 뭐 곧장 불러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캐드가 편하신 분들은 캐드 상에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다 부분 단면 때문에 지워진 거니까 여기를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캠이 편하신 분들은 또 이 부분만 숨기거나 뭐 다른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편하고 좀 유용한 방법을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어쨌든 뭐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볼 거고, 자, 원점은 여기 모서리로 잡을 건데 지금 모서리로 잡으려고 보니까 여기 C가 닿여져 있으니까 모서리를 고창 못 잡겠죠. 그러면 선을 그리는 방법이 맞겠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얘를 그냥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치수는. 저는 이 선을 그냥 그릴 겁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교차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네. 화면을 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원점 잡겠다고 했으니까 원점 이동 원점, 이동 원점으로 이동을 이걸 눌러서요, 여기를 원점으로 삼겠습니다. 교차점을. 그러면 결국 원점에 갔겠죠. 네, 여기 원점에 이렇게 왔고요. XY 원점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이제 하나하나 그냥 작업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한데, 뭐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가공 방식을 택해서 하나만 가공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게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고는 이 네 가지를 또 한꺼번에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순수하게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작업적으로는 센터 드릴로 하나 이 펀칭 작업을 좀 할 거고요. 5군데. 그 다음에 드릴로 기초 구멍을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 가지고 장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황삭 정삭 개념 없이 그냥 정삭 스타일로 다 할 거고요. 요 구멍은 20파이잖아요. 이 공차가 있다는 소리는 이 구멍에 뭔가 끼워지는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H7이라고 하는 공차를 맞춰주면서 가공하려면 리머 H7로 좀 가공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 H7이라고 하는 공차는 무시하고 엔드밀로 이걸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폭이 10이니까요. 18가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간격적으로는 저는 18보다 한 치수 작은 8파이 가지고 여기를 넓혀가면서 가공할 거고, 이 부분도 8파이로 포켓 관통을 해버리면 될 거고요. 여기 26이라고 하는 부분을 8파이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렇군요. 여기는 8파이보다는 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2파이짜리로 이 두 부분은 다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깊이가 5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중심선들이 사실은 가공 우리가 이제 캠 짤 때 중심선들이 그닥
이렇게 뭐랄까요? 뭐 방해를 줄 요소가 되기도 할 텐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요.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드릴 가공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요소를 눌러서 저는 원호를 하나하나씩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군데요. 아마 기본값은 여기 드릴 점을 선택하라고 해서 이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이 포인트의 문제점은 이 선들의 중심 혹은 중간점을 여기 자기가 조금 좀 삐딱하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드릴로 구멍 낼 때 도형 원호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는 편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센터 드릴 할 겁니다. 공구 들어가셔서 공구 오른쪽 마우스 세공구 생성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센터 드릴 클릭하고 다음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사이즈는 드릴 지름이 이렇게 3.18이니까 요게 3.18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18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크게 뭐 게이츠 쉔크 지름은 요게 7.98 이게 얘는 어차피 펀칭만 해주는 역할이고 나머지 관통 드릴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그냥 이 사이즈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는 그냥 1번 가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할게요. 이송 속도는 그냥 100에 0, 0, 1000으로 할게요. 그 드릴이라고 하는 게 드릴 가공에 쓰이는 공구들은 다 찌르는 공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르는 공구는 방향성으로는 3축이니까 Z 방향이잖아요. 물론 그걸 눕히거나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건 방향의 차이고요. 그러면 이 이송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드릴에서는 이게 Z 쪽으로의 지공 1에 대한 속도입니다. 요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 만드시면 돼요. 끝내기 누르시고요. 그럼 1번이 만들어졌을 거고 주의 메시지는 끄도록 할게요. 요걸 끄지 않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공구 만들 때마다. 그러니까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 보는데 요게 81, 요게 82예요. G81, G82.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여기 스포 드릴 뭐 이 드릴 간단하게 펀칭하는 이 작업은 그냥 G81을 쓸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켜고 절대값 수로 다 옮겨 놓고요. 안전 높이 50으로 준 거고 높이 그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mm 정도만 주면 됩니다.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한 2 혹은 3까지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그 센터 드릴 자체가 드릴 날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한 10mm 안짝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턱대고 한번 난 이걸로 조금 더 내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안 맞죠. 그래서 1에서 3mm 정도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삭류는 켜주셔야지 M08이 뜹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찔렀던 모습은 나오는데 근데 얘가 깊이를 얼마큼 들어갔는지 여기 확인은 안 되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여기 정면 누르시면 여기 찌른 깊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요거 0 기준의 밑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3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로 얘가 정말 이렇게 내려가는지 보시려면 가공 경로 누르셔서 여기 속도는 이 정도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조금 더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입체로 보시면 이렇게 찔렀던 표시가 납니다. 예, 이상 없고요. 자, 그다음 평면 놓고요. 자, 그러면 같은 구멍에 이제 드릴이 나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10이니까 드릴이 10보다는 작아야겠죠. 드릴이 8이나 뭐 6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지름이 크니까 20파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겠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 8파이로 구멍을 이렇게 4군데 5군데 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구멍에 공구만 바뀌죠? 사이클 방식하고 그러면 이 지금 앞서 만든 이 공정을 하나 복사하셔서 밑에 하나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수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복사. 자, 여기 빨간색 화살표 앞에다가 클릭해 놓고 왼쪽 마우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붙이기 누르시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자, 조건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공구만 바꿀 거예요. 공구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들어가셔서 그리고 드릴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 드릴 사이즈는 아까 제가 8이라고 그랬죠. 이상 없이 쓰고 2번 두 번째 공구고 날수는 2개고 저는 9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0으로 할게요. 끝내기 누르시고 그러면 2번 공구 만들어졌고 절삭 파라미터는 얘는 제가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81, 80인데 일단 81 사이클로 가공한다는 소리는 한 번에 쭉 내려가고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두께가 조금은 있거든요.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쭉 들어가는 거는 무리니까
이제 구멍을 낼 때 조금씩 야금야금 찔러낼지 그리고 많이 들지 요거는 이제 조금씩 뚫지만 조금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팩드릴은 그 올라오는 높이 값이 일정하지만 칩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이제 장비 파라미터 상에 갖고 있는 그 드는 높이 값이 있거든요. 그만큼만 들어요. 그래서 얘는 고속이고 얘도 고속인데 얘보다는 속도가 조금 늦겠죠. 그래서 팩 드릴 바꿔주고 그다음 Q 값이라고 하는 한 1회당 저립 깊이를 저는 3이라고 주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Q 3점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그대로 두고 깊이는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맞죠? 근데 깊이는 지금 사실 제가 이 소지 두께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냥 마이너스 한 20으로 주고 좀 이따가 좀 수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날끝 보정을 이번에 써서요. 그러니까 소재 두께가 20이라면 그 20만큼만 드릴이 내려오게 되면 관통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를 켜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이 드릴 지름에 대한 118도 각도에 의한 요 두께 값을 자기가 이제 계산해줘서 밑으로 조금 더 관통하게 해줍니다. 저는 조금 더 내리려고요. 1mm를 바꿔서 좀 써는 편이에요. 절상이 ON이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얘는 분명히 수정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데이트 치셔야 되겠죠. 얘를 방금 바로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정면도 누르시면 깊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뭘 확인해야 되냐면 깊이가 22mm였군요. 그죠? 22mm였다. 그죠? 예, 맞아요. 22mm니까 아까 그 20보다는 조금 더 내려야겠죠. 조건 누르시고 링크 파라미터 안에 절상 깊이를 마이너스 22로 바꿔주십시오. 절대값이어야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 업데이트 치고요. 이상 없죠? 평면도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럼 얘도 공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평면 놓고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팩 드릴을 했으니까 사실 공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시뮬레이션은 그냥 한번 쭉 내려가고 올라오는 걸로만 보일 겁니다. 근데 G코드는 G83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평로 들어가셔서 한번 플레이 해 봅시다. 쭉 들어갔다가 쭉 들어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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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사실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올라오는 모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이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평면 돌아오시면 일단은 구멍은 다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88이라고 하는 공구 가지고 요 네 군데의 구멍을 이렇게 한번 가공하면서 내려가 볼 겁니다. 포켓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몇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포켓을 쓰지 말고요. 여기 이제 요 긴 구멍을 장공홀이라 부르거나 슬롯이라 부르는데요. 이런 장공들에다가는 공구를 램프 방식으로 윤곽으로 내려갈 거고요. 여기는 그냥 포켓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윤곽 가공 있고요. 클릭하시고 윤곽 가공은 시작 마디 끝부분이죠. 항상 좌보정으로 가공할 거니까. 요게 시작 마디라면 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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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군데를 제가 따로따로 클릭했습니다. 왼쪽 마우스로요. 확인 눌러주시고 제가 88이 쓴다 그랬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세공구생도 눌러서요. 엔드밀 그리고 88로 바꿀 거고요. 다음 누르시고 3번 날수는 2개로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200에 400에 제로에 1500 가겠습니다. 엔터 치고요. 자, 끝내고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램프라는 말을 언뜻 했는데요. 이제 램프라고 하는 이제 절삭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라는 건 절삭 뭐 조건, 절삭 방식 뭐 이런 거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램프라고 하는 건 윤곽 형태 2D 안에 보면 램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구가 이제 모서리를 따내면서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헬릭스라고 표현을 하면 아마 이해가 될 텐데 그 헬릭스가 장공의 그 표면을 따라서 헬릭스로 내려가겠죠. 보시면 할 겁니다. 깊이 가공 얘는 켜줄 수가 없겠죠. 헬릭스로 한 번에 쭉 내려가면서 가공하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스프링 용수철 같은 거 스프링 같은 거 보시면 스프링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말려 내려가면서 이게 압축되어 있는 게 스프링이거나 용수철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리드 인, 리드 아웃이 주면 조금 힘들 게 뭐냐면 공구 자체가 협소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 이게 진입복귀가 행해지면 여기가 좁은 공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를 부딪혀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진입복귀를 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아, 관통은 당연히 해야겠죠. 켜주고요. 아까 깊이가 22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2mm만 더 내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절대값 키고 깊이를 아까 얼마라고요? 2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탈 얼마 내려가는 겁니까? 관통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4mm가 내려가는 거죠. 절삭률 켜고요. ON 눌러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얘를 입체로 두시면 자,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가공 경로 누르시고 플레이 한번 눌러봅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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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겠죠. 정면도 보시고 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4개에 대한 장공을 가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포켓으로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가공 경로, 그 다음에 12파일 쓴다 그랬어요. 포켓에 들어가셔서 포켓은 어떤 형태의 뭐 위치를 크게 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공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게 우보정으로 가공되는 거거든요. 상향으로. 근데 포켓 가공 자체는 하향을 하고 하는 그 옵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윤곽만 방향성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공구 들어가셔서 12파이 쓴다 그랬죠? 그럼 12 바인드밀 쓰고 12파이라고 해주고 다음 날수는 2개로 가고요. 120에 240에 0에 1400 정도로 쓰겠습니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요거는 이제 숫자가 없는 거겠죠. 포켓이니까요. 자, 황저글하게 됐고요. 우리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넣을 거고 정삭은 일단은 개의치 말고 그냥 황삭 방식으로 정삭을 하는 거예요. 깊이 가공은 12파이니까 두 날이니까 최대 저립 깊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공부하셨죠? 다시 좀 크게 해서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12파이 평 엔드밀 있고 두 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론상의 최대 저립 깊이는 12 나누기 2니까 6mm가 1회당 저립 깊이죠. 깊이겠죠? 이런 계산이 나오죠. 그럼 가공 깊이는 여기다가 얼마로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6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6미씩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얘도 관통은 하는 거죠. 관통 길이는 깊이는 한 2mm 정도 더 내리고요. 링크 파라메타에서도 마찬가지 절대값 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삭률은 ON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공구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입체로 두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헬릭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총 깊이가 이제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아까 22에 2mm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마이너스 24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공구가 요렇게만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렸죠. 그래서 뭐 편의에 따라서는 이걸 지워도 되고 뭐 숨겨도 되는데요. 자, 박스를 이렇게 일단은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로 잡고요. 이걸 한번 숨겨볼까요? 화면에 보면 블랭크를 누르면 이렇게 숨겨졌죠? 예, 화면에 보면 이게 블랭크라고 하는 게 뭐 잠깐 숨기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레벨에 들어가서 뭐 레이어로 숨겨도 되긴 하겠지만 일단 많이 섞여 있으니까 제가 그냥 블랭크 처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을 좀 이제 붙여야 되겠죠. 여기 있는 걸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 두 선을 연장해서 붙이려면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부분은 자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보면 연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요거를 한 10이라고 주고 연장하고요. 얘도 연장하고요. 얘도 또 연장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으로 8이죠 밑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뭐 그걸로 되겠죠. 그럼 선이 이제 이렇게 붙어 가는 거죠. 이 부분은 포켓으로 가공을 할 건데요. 포켓이라고 하면 여기가 맞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 막으면 안 되고 다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켓의 형태는 특별히 그 열린 포켓이라고 이제 명칭되고 있어요. 12파이 그대로 쓰고 깊이는 5니까 한 번에 들어가서 가공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보시면 포켓 가공 누르시고요. 포켓에 해당하는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으로 잡히죠. 빨간색 이제 화살표가 하나 떴는데 이제까지는 뜨지 않은 화살표인데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뜨게 할 수밖에 없죠. 닫혀 있는 게 아니니까요. 확인 누르시고 가자 공고 들어가셔서 12 파일 그대로 쓸 거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안에 요 열린 포켓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가공하는 거니까요. 입니다. 황삭은 그대로 오버랩 방식 쓸 거고, 진통 안 할 거고, 깊이 가공 필요 없죠? 5mm 한 번에 들어갈 거고, 관통도 안 할 거예요. 링크 파라메터는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만 -5라고 인식시켜주고, 절삭류는 온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공구가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소리예요. 플레이 누르시면 내려가서 이렇게 조금씩 벌려가면서 가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켓 가공까지 마치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가공 공정을 보는 방식은 배우셨죠? 자, 이거 첫 번째 거 더블 클릭, 그냥 클릭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들 다 체크가 켜질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그 경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일단 조금 꺾어놓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줄일까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다 찍고, 꼭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포켓 들어가겠죠. 얘는 윤곽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열립 포켓으로 이렇게 가공하시면 여기 해당하는 그 공정은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완료되셨으면 이제 확인해야죠. G코드 지원 누르시고, 자, MP 펜 포스트로 열 거고 확인 누를게요. 저장은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고. 자, 마스터캠 에디터 파일로 이제 열게 될 거고, 에디터 창으로 열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확인할 게 있죠. 아까 이제 드릴 쪽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경구가 센터 드릴이었죠. 81 맞나요? 예, 81 들어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니까 센터 드릴이고 얘가 드릴이었죠. 팩 드릴 썼으니까 8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리고 팩 값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Q 값이라고 그랬죠. 3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8파이짜리 엔드밀이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공구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12파이짜리 엔드밀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은 열린 포켓은 그렇죠. 열린 포켓이 이제 여기였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공정을 다 짜진 게 이제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요걸 했죠. 여기 이제 그 어떤 이제 기계 부품인데요. 부품의 이제 베이스 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 드릴, 그다음에 드릴을 냈고 평행드밀로 요 장공 네 군데를 뚫었고 그다음에 포켓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관통을 냈고요. 그다음에 열린 포켓 부분도 같은 공구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